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등비 수열 많이 외웠나요? 등비 수열을 뭐 별거 아니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수열에 관한 얘기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쵸? 수열은 뭐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대로 그 어떤 함수값이 있으면 그 함수값의 나열이라고 했고요. 더욱이 그 수열에 있어서 함수는 등차 수열에서는 1차 함수하고 비슷하다고 했었죠. 다만 1차 함수는 연속적인 개념이고 등차 수열에서의 어떤 n은 자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연수 자체만으로도 연속적은 아니지만 그에 관련해서 나중에 이과생들은 미적분에 들어가서 수열의 극한, 수열의 이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등차 수열의 합, 그 다음에 SN에 대해 나왔을 때, 제시됐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n이 2부터 시작될지 아니면 첫 번째부터 시작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수열에 대한 성격이나 성질에 대한 얘기만 배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배울 게 뭐 있냐면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 시대 그분들은 저희 시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원리합계 잘 나오지 않아요. 내신용으로는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요. 수능과 모의고사 쪽에서는 원리합 쪽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내신용으로 준비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원리합계죠. 자, 원리합계 합니다. 자, 원리합계 글씨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자, 원리합계입니다. 자, 원리합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자,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자, 돈의 가치가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때 97년도 때만 해도 돈 1억을 갖고 있는다 하면 올해, 그러니까 지금의 1억과 97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의 그 돈 1억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똑같은 1억일까요? 금액은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1억의 가치는 그 97년도 그때 당시에는요, 그 1억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랜저 한 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돈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합계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 원리합계에 대해서 어떤 돈의 가치는 항상 현재 시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돈의 가치는 반드시 현재에 대한 가치 기준에 따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리합계는 뭐냐면요. 오늘도 간단해요. 자,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의 합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합계란 얘기고요. 자, 원리 합계니까 원금, 이자, 합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는 나오는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적립, 총액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금, 말 그대로 적립하는 총 액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금,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연금하면 국민연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나서 내가 이제 한 30년 동안 이 돈을 다 냈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그 돈에 대한 얘기를 그 돈을 받기 이제 일정한 부분 죽을 때까지 돈을 받는 게 연금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부터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뭐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얘기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사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얘기로 미루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의만 얘기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월부금, 그 다음에 연부금이 있어요. 자,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월부금은 월에 한 달에 붙는 월부금,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 한 번 붙는 연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어떤 TV를 살 때 신용카드를 긁죠. 부모님이 이제 뭐 뭘 샀을 때 큰 구찌가 큰 물건을 샀을 때 직원이 이제 그쪽 캐셔가 이렇게 합니다. 자, 몇 개월 할부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0개월 할부요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금액을 샀을 때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10개월에 나눠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할부의 개념이고요. 괜찮나요? 그쵸? 그래서 월 부금, 연 뭐 이렇게 이제 부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상환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자, 상환도 좀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좀 큰 건데, 예를 들자면 그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칩시다. 아파트를 샀을 때 한 2억 주고 사는데 그 2억을 살 때 제 돈이 없더라도 은행에 가서 2억을 빌리죠. 그럼 2억을 빌린 순간 우리는 일정한 금액을 2억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것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돌려준다고 해서. 자, 그래서 상환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됐나요? 자, 이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연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용어를 좀 정리하는 이유가 문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월말이 있습니다. 월말. 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이 있고요. 월초가 있고 월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세요. 내가 금액을 월 초마다 일정한 금액을 할부로 끊어 쓴 걸 그게를 이제 뭐 갚는다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계속 월 초에 냈어요. 월 초에 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적금 얘기합시다. 적금. 자, 적립총회니까 적금을 한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적금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냈을 때 은행에 적금을 부었을 때 그 돈에 대한 이자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1년짜리 적금을 붓는다고 생각하시다면 12월 달에 든 그 돈이 그냥 집어넣었다가 그냥 그 액수 이자 안 붓고 빼는 건 의미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월 초에 붓는 12월 초에 붓는 것은 언제 돈을 찾는 거예요? 12월 말에 돈을 찾는 게 1년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꼭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했을 때 1년 동안이라면 12개월을 붓는 건데 1월 초, 2월 초 쭉쭉쭉 해서 12월 초까지 붓는 게 12월 달 동안이 아닙니다. 12월 말까지가 12월 달 동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얘기를 잘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잘합니다. 이거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문제를 하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관습상 그래 관습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금이요. A1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요.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예를 좀 들면 쉬워져요. 자, 예를 들어서 원금이요. 원금이 자 10만 원이고요. 이자가 연이율, 그러니까 연이자가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년 지난 이 10만 원 어떻게 이제 이제 늘어날까요? 이거 잘 기억하면 그 로그에서 우리가 글 많은 로그 기억나나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 뭐 두 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10만 원이 1년이 지나면 이 10만 원에 해당되는 10%가 붙겠죠. 그거를 100분의 10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금액이 1년 후에 붙을 텐데 이거를
10으로 묶어준다면 1 더하기 100분의 10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100분의 10이라는 얘기를 자 100분의 10이라는 얘기를 차이가 있나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이 100분의 10이라는 얘기를 이 R이라고 할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0의 1.1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데, 그러면 n년 후에 적립 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복리로 갑니다. 자, 복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얘기입니다. 내가 A1을 집어넣는데 은행에 그 1년 후에 지난 금액은 10% 따졌을 때 1.1이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1.1에 해당되는 값이 2배가 되겠죠. 이제 이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자, 1년, 2년, 3년. 그렇다면 n년 후는 어떻게 늘까요? a 곱하기 1.1의 n승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n년 후에 적립 총액은 a 곱하기 1.1의 n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저 어려운 거 아니고요. 되게 쉽습니다. 쉬운데 용어 정리가 좀 어려워서 그럴 뿐입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문제를 보면서가 아니라 문제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올해 초, 자, 올해 초 10만 원씩 적립할게요. 자, 10만 원씩 적립을 하고요. 그리고 10년 후 적립 총액은 얼마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이거예요. 잘 배우세요. 일단은 기다랗게 선 하나를 그으세요. 뭐 싫어도 저는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1초, 2년 초, 그 다음에 2년 초,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10년 초가 되고 또 9년 초가 되겠죠. 여기가 10년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얼마씩 집어넣은 거예요? 다 10만 원씩 집어넣겠죠. 얘가 3년 초. 그러면 얘도 10, 얘도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10년 초에 집어넣은 건 10년 말에 찾으면 이자가 얼마 붙는 거예요? 10에 해당되는 거에서 1.1만큼 붙는 거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9년 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이니까 10에 1.1에 이렇게 붙겠죠. 가능해요? 자, 그럼 각각의 돈들이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만 본다고 얘기했어요? 이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했는데 여기 딱 봤더니 얼마씩 늘어났나요? 공비가 얼마? 1.1짜리 등비 수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식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공비가 얼마요? R-1이니까 1.1 빼기 1 분의 총항이 얼마죠? 10 곱하기 1.1에다가 자, R이 1.1이고 빼기 1입니다. 자, 제가 왜 배워왔냐면 항의 개수인데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모르죠. 저 모르기는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번 넣었으니까 항의 개수는 10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적립 총액이라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다른 또 얘기를 합시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올해 초에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요? 사야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이사야한테. 요즘에 이사야가 그다음에 요즘
열공하시는 분들 좀 생겼어요. 감사해요. 일단 120만 원을 사이한테 빌렸어요. 이 사이한테 빌려가지고요. 올해 말부터 내년 말 일정 금액을 10년간 갚는데요. 자, 일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돼요. 올해 초에 사야가 12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요. 매달 말 해가지고요. 몇 개월간? 10개월간 갚기로 했어요. 10개월간. 그러면 그 갚을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나올 문제도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무궁무진합니다. 자, 얘도 연이율 얼마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100만 원으로 할게요. 100만 원. 자, 연이율은 당연히 10%라고 해볼게요. 문제 풀기 쉽게. 자, 그러면 하나 좀 이제 길게 긋고 문제가 이렇게 되네요. 거꾸로 올라가네요. 자, 볼게요. 어쨌든 띵띵띵띵 띵띵띵.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돈을 갚는 순간에 그 사람과 사야와 나의 관계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10년간 갚았을 때 그 마지막에 돈 값은 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년 초에 내가 100만 원을 갚았어요. 얘가 1초예요. 1년 초. 자, 그럼 이제 그해 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말에 얼마씩 갚는지 모르니까 내가 A로 볼게요. 그럼 여기도 A 갚고 여기도 A 갚는 거죠. 그래서 10년 말, 9년 말, 8말 이렇게 했어요. 10말 말에도 이거 A가 되겠죠. 얘도 A고 얘가 될 건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서 본다고 그랬어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A는 그대로 그렇지만 9의 말은 연이율이 붙겠죠. 그래서 A의 1.1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1.1의 2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1이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계산해 봅시다. 등비 수열이고요. 1.1 빼기 1에 첫째 항이 얼마예요?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에다가 항의 개수가 몇 개죠?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항의 개수는 당연히 10개가 되겠죠. 빼기 1이 됩니다.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랑 같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금액이 100만 원이면 되나요? 아니죠. 100만 원은 그 10년 전에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100만 원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아이고, 화살표가. 여기까지 올려서 현재 시점에 그 금액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100만 원은 1.1에 이자가 얼마 붙는 거죠? 연이율이니까 100년 초는 당연히 10년 동안 붙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뭐 이제 단 해놓고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식은 제가 여러분 써드렸지만 일단은 제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뭐냐면 1초, 2초라고 내가 1년 초, 1년 초 가는데 이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2017년 초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2017, 2018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2017 이렇게 써놓지만 그 위에다나 아니면 밑에다가 1년 초, 1년 말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수열처럼 써 내려가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요. 문제 풀기에도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원리 9개까지 끝냈기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나는 월요일 날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함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숙제를 좀 내줄게요. 숙제는 뭐겠어요? 이제 제가 개념 정리를 좀 해줬기 때문에 숙제도 써야 될까요? 숙제를 쓸게요. 숙제는 등비 수열에 있는 이렇게 할까요?
예제 숙제 써줄게요. 숙제. 자, 숙제. 자, 등비 수열에 있는 예제. 그 다음에 예제들이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할까요? 예제. 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자, 표현 바꾸기. 예, 예제랑 이렇게 합시다. 너무 많은 거, 너무 많다. 아니다. 저도 싸웁니다. 자, 예제랑 표현 바꾸기 문제들로만 해서 총해서 어디까지냐면요. 총 몇 페이지까지냐면 405페이지까지 될 거예요. 페이지 405페이지까지. 예제는 예제 1번부터 8번까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괜찮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 뭐 준영이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지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풀도록 할게요. 직접적으로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좀 확장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상입니다.